몇 년째 저는 시흥 정왕동 25년 된 빌라 1층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집은 작았지만 햇살도 들고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20분이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벽지는 색이 바래고 장판은 군데군데 찢어졌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죠. 그럴 때마다 저는 창문을 꾹 누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번 겨울만 잘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는 3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와 전기세, 가스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45만 원은 꼭 나갔어요. 제 수입은 국민연금 70만 원에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의 절반이 집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제일 힘들었던 건 바느질 일이 줄어든 거였습니다. 옆집 정숙 언니가 말했죠.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옷 맞추는데 누가 손으로 바느질을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날 밤 다려 놓은 천을 접으며 한참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낮게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오래된 재봉틀 위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익숙한 노래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이 나이에 이 돈 내면서 사는 게 맞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둘째 딸은 직장에 바쁘고 손주들은 방학에도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밥하는 일조차 귀찮아졌어요. 냉장고를 열면 익은 김치 한 통과 두부 조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국을 끓이고 밥을 비벼 먹는 게 저의 하루 일상이 되었죠. 밤마다 TV를 켜놓고 앉아 있으면 웃음소리와 박수소리 사이에 허전함이 스멀스멀 밀려왔습니다. 그게 제 삶의 소리였어요. 고요한 방 안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와 제 마음속의 정적이 교차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기다리는데 옆자리에 앉은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정숙 씨, 복지주택 신청해봤어요? 요즘 그거 좋다던데 제가 복지주택이요? 하고 묻자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응, 월세 10만 원이래. 밥도 먹을 수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다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쫑긋 섰습니다. 월세 10만 원. 그게 진짜 가능할까? 믿기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런 곳이 정말 있다면 나도 조금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방 천장에 비친 가로등 빛이 살짝 흔들렸고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만 원이면 나도 조금은 숨 쉴 수 있지 않을까?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류를 챙겨 LH 지사로 향했습니다. 지사 앞에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모두 얼굴에 기대와 걱정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시흥 쪽에도 몇 곳 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 정도세요. 제가 정말 그렇게 싸요? 하고 대묻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 가능하세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동시에 희망이 밀려왔어요.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마음속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조금은 숨 쉴 수 있겠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청서 한 장,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그 한 줄 한 줄이 마치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그동안 참 많이 버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이젠 좀 쉬어도 되겠지. 정수가. 며칠 뒤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노란 종이 위에 적힌 글씨가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우선순위는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직접 가 볼 수도 있을까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에 시흥 LH 지사에서 견학버스 나간대요. 입주 희망자들 대상으로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볼펜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 나이에 이사를 준비한다니. 참 이상한 기분이네. 복지관 앞에 모인 사람들은 10명 남짓, 대부분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버스는 조용했지만 모두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로수, 오래된 상가, 익숙한 시장 골목. 이제 곧 이 풍경도 내 일상에서 멀어질까? 그 생각을 하며 손끝으로 가방끈을 꼭 쥐었습니다. 시흥 복지주택단지에 도착했을 때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하얀 건물과 넓은 진입로였습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환한 조명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복지주택 견학 오셨죠? 직원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복도는 넓고 깨끗했어요. 벽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었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넘어지실까 봐 이렇게 해뒀어요. 직원의 설명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으론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 정말 그럴 나이가 됐구나 하는 생각도 살짝 스쳤어요. 벽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외부인 숙박 금지, 강한 냄새 음식 조리 금지, 야간 소음 주의. 그땐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죠. 이 조용한 문장들이 이곳 생활의 가장 큰 규칙이 될 거라는 걸. 직원이 방문을 열어 보여줬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얀 벽, 깨끗한 장판,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까지. 방은 6평 정도예요. 혼자 지내기엔 충분하죠. 직원의 말에 주변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고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스며들었고 멀리 텃밭이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조용히 물을 주고 계시더군요. 아침마다 저렇게 가꾸신대요. 직원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도 저기서 고추나 포기 심고 싶네요. 그 순간 아주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이곳에서라면 조금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식당을 둘러볼 때는 밥 냄새가 살짝 풍겼습니다. 식사는 여기서 하시면 돼요. 한 끼 3,000원 정도고 원하실 때만 이용하셔도 됩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하루 3끼면 한 달에 27만 원 정도. 그래도 방이 따뜻하니까 괜찮아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견학이 끝나고 나올 때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결과 발표나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오니 늦은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버스 주차장까지 걸어가면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어요. 하얀 건물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왠지 모르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며칠 뒤 바느질을 하다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흥 LH 지사입니다. 정숙 어르신 되시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네, 맞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복지주택 입주 선정되셨어요. 다음 주 화요일 배정이십니다. 이번 주 안으로 서류만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된 건가요? 네, 맞아요. 지난번 견학 때 신청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직원은 따뜻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 날짜는 조정 가능하니까 천천히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가 괜히 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새 출발이구나. 이사 당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박스 5개 남짓이었죠. 낡은 장롱, 오래된 전기밥솥, 바느질 상자 하나.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짐을 트럭에 싣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래된 방을 한번 둘러봤어요. 벽지에는 작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걸 손끝으로 쓸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새 집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습니다. 택시로 15분쯤 가니 도착했어요. 새 건물 앞에는 관리소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어르신 맞으시죠? 3005호예요. 작은 카드키를 손에 쥐는 순간 묘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방은 밝고 깨끗했습니다. 하얀 벽, 작은 창문, 싱크대와 전자레인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창문을 열자 바로 앞에 또 다른 건물이 보였습니다. 햇살은 들어오는데 바람은 좀 막히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새 집이니까 스스로에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짐을 풀고 방을 정리하는 동안 모든 게 새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새로운 냉장고 냄새와 도배 냄새 사이에 묘하게 낯선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 소독 냄새 비슷한 그런 복도에 나가보니 벽에 붙은 규칙 안내문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음식 냄새가 심한 조리 금지, 세탁기 사용 시간 오전 8시 오후 7시, 외부인 숙박 불가, 소음 발생 시 경고 조치 가능.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게 다 있었나.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관리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짐 정리 다 하셨어요? 네, 이제 막 끝났어요. 오늘은 식당 이용 가능하니까 저녁 드시고 가세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웃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그분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다시 신문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스쳤어요. 여긴 참 조용하네. 너무 조용한데 라디오를 켜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면 민폐가 될 것 같았거든요. 대신 휴대폰으로 트로트를 작게 틀어놓았는데 그마저도 금방 껐어요. 방 안에서 음악이 울리는 소리가 오히려 더 외로움을 부추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복도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거렸고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듯한 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집은 밤에도 차 지나가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좀 들렸는데 저녁을 해 먹으려다가 편의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모를 울적함이 밀려왔어요. 식탁에 앉아 한 숟가락 떠먹다가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낯설라. 텔레비전을 켰지만 뉴스 앵커의 목소리조차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 복도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문이 닫히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고 그 소리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이니까 그러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 불빛이 깜빡거리는 게 보였고 낯선 집의 냄새, 낯선 정적, 낯선 공기, 모든 게 저를 적막하게 바라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느꼈어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뭔가 조금 다르다. 뭔가가 턱 놓친 것 같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처음으로 복지주택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안내문에는 식당 이용 시간 오전 7시 반 9시 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밥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익숙한 냄새가 오랜만에 안겼어요. 식당 안은 하얀 벽과 스테인리스 식판, 벽에 붙은 식단표가 전부였습니다. 쌀밥, 된장국, 계란말이, 무생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메뉴였죠. 식권을 받으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 끼 얼마인가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 끼에 3,000원이에요. 한 달 정액으로 하시면 25만 원이세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3,000원이면 싸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로 계산하니 25만 원이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기가 저절로 돌아갔습니다. 국민연금 7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한 달 수입 100만 원 남짓. 월세 10만 원, 관리비와 전기세, 수도세 합치면 7만 원, 식사비 25만 원. 벌써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어요. 그래도 밥 한 숟가락 뜨는 순간
입안으로 퍼지는 따뜻한 국물 맛에 모든 계산이 잠시 잊혔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옆자리에 앉으신 순자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어제 이사했어요. 저는 2달 됐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낫지만 살다 보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를 그땐 아직 잘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복도 벽에 새로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공요금 일부 조정 예정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글씨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어요. 방으로 돌아오니 햇살이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번져 있었죠. 전기난로를 켜려다가 말고 요금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 아껴야겠다. 대신 무릎 담요를 덮었습니다. 방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식탁 위에는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눌러봤어요. 10만 원, 7만 원, 25만 원, 그리고 약값 3만 원.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합계가 올라갔습니다. 93만 원 숫자가 찍힐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남는 돈이 거의 없네. 그날 밤 식당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고 이웃방에서는 TV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컵라면을 꺼내려다가 냄새 음식 금지 문구가 떠올라 그만뒀습니다. 결국 뜨거운 물만 부어 조용히 먹었죠. 김이 올라오는 순간조차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복지주택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식당에서 밥 먹고 점심엔 빨래 널고 저녁엔 TV 틀어놓고 시간을 보냈죠. 처음엔 조용한 게 좋았어요. 위층 발소리도 없고 누가 찾아오지도 않았으니까요.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그 고요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루 종일 사람 목소리를 듣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놔도 금방 끄게 되더군요. 소리가 방 안에 울리면 오히려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나마 순자 씨가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식당에서 자주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게 됐죠. 어느 날 순자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숙 씨, 오후에 차 한잔 하실래요? 그 말이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복도 끝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 믹스를 나눠 마셨습니다. 순자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기 오면 좋은 점도 많아요. 난방 걱정 없고 밥도 나오고. 근데 마음이 좀 답답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덜 춥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딸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내 품으로 뛰어들며 외쳤어요. 할머니, 우리 놀자.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환해졌죠. 딸은 도시락을 펼쳤고 손주는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곳이 평범하고 행복한 집 같았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관리소 직원이 서 있었어요. 어르신, 외부인 숙박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늘만 있다 갈 거예요. 하루라도 숙박은 안 됩니다. 9시 전에는 나가셔야 해요. 순간 공기가 식었습니다. 딸이 난처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엄마, 그럼 우리 그냥 갈게요. 그래. 늦기 전에 가야지. 억지로 웃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는 미처 다 먹지 못한 김밥을 도시락통에 담으며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다가 금세 놓았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문이 닫히자 방 안은 금세 고요해졌습니다. 식탁 위엔 덜 먹은 반찬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라디오 소리가 방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그때 복도에서 순자 씨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가족 다녀가셨어요? 네, 잠깐 왔다 갔어요. 저도 그래요. 딸이 왔는데 방에는 못 들어오고 차 안에서 얘기만 하다 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멀 수도 있구나. 창문을 열자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어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따뜻한 방이 필요했는데 이젠 마음이 더 추워진 것 같네. 그날 밤 방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딸과 손주가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웃음소리가 귀가에 맴돌았어요. 식탁 위엔 아직도 그들이 먹던 김밥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장 비닐이 반쯤 벗겨진 채로 식지 않은 듯한 온기가 남아 있더군요. 그걸 치우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괜히 그 온기마저 사라질까 봐서요. 라디오를 켜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와도 이 고요를 메우기엔 역부족일 것 같았어요. TV를 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제 방이 더 공허하게 느껴졌거든요. 침대에 앉아 벽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흰 벽엔 아무 장식도 없었어요. 예전 집벽에는 손주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죠. 할머니 집이라고 쓰여 있던 그 낙서가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자 복도 불빛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누군가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삑 하는 경보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었나 봅니다. 저는 괜히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 아직 깨어있다는 그 사실이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됐거든요. 탁자 위엔 딸이 두고 간 귤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까서 입에 넣었더니 달고 시큼한 맛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 맛이 마치 지금 제 마음 같았습니다. 귤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여긴 따뜻하니까. 벽에 기대어 앉으니 문득 예전 집이 떠올랐습니다. 난방도 잘 안 되고 겨울엔 유리창에 서리가 끼었죠. 하지만 이웃집 문 두드리면 김치도 얻어먹고 소주 한 잔 나누던 날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가난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반대였어요. 모든 게 갖춰져 있지만 사람 냄새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따뜻한 방 안에서 혼자 추위를 느끼고 있었죠.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감으면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고 제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아버리던 그 순간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단 덜 춥다. 그걸로 됐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 대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는지 공기가 맑고 상쾌했어요. 어제의 무거운 정적이 조금은 옅어진 것 같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식당으로 내려가니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아침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젊은 복지사가 식판을 정리하고 있었고 제가 들어서자 다가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숙 어르신, 어제 가족분이 다녀가셨죠? 손주가 아주 귀엽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 애가 제일 큰 힘이에요. 한 번만 안 와도 마음이 다 풀려요. 복지사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민 프로그램 있어요. 차 한 잔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오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좀 서툴렀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럼 잠깐 가볼게요. 그 약속 하나만으로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 끝에서 순자 씨가 손을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정숙 씨, 오늘 오후 모임 있대요. 같이 가요. 그래요. 우리 같이 가요. 그 한마디가 어쩐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복지관 1층 작은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둥근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었고 10명 남짓의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계셨습니다. 누군가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고 있었어요. 복지사가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긴 다 비슷한 나이대니까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순자 씨가 속삭였어요.
정숙 씨, 여기 오길 잘했죠? 그러게요. 이런 시간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옆자리 할아버지는 손자의 결혼 소식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고, 건너편 할머니는 병원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재미있게 들려주셨어요. 서로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 조용한 복지주택 건물 안에서 참 오랜만에 들리는 생기 있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복도에는 은은한 커피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어요. 가끔은 사람 사이의 말 한마디가 제일 큰 약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면 하루가 덜 춥죠.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덜 차갑게 느껴졌어요. 탁자 위에 남겨둔 귤 2알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어제 먹고 남은 것이고 하나는 아직 껍질도 벗기지 않은 채로 있었죠. 천천히 그 귤을 까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지면서 이곳에서 처음 느껴보는 듯한 작은 온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햇살이 창가로 기울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따뜻한 집은 벽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군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살짝 녹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의 정막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틈새로 작은 빗줄기가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죠.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이 집의 소리들이 낯설지 않아요. 아침이면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휠체어 바퀴 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띵 하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낮은 기침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이제는 제 하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그 소리들이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소리들이 이곳에도 삶이 흐르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당에 내려가 뜨끈한 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지사 선생님은 늘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정숙 어르신, 오늘은 얼굴이 더 밝으시네요. 그 한마디가 참 고맙습니다.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밥을 먹고 방으로 돌아오면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빛이 바닥 위에 길게 드리워지고 그 위로 바느질하던 제 손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예전엔 바느질이 생계수단이었지만 이젠 그저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바늘 끝이 천을 스치는 살살거리는 소리마저 이젠 좋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순자 씨가 문을 두드립니다. 정숙 씨, 커피 한 잔 어때요? 우리는 복도 끝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종이컵에 든 인스턴트 커피를 나눠 마십니다. 순자 씨가 말했어요. 여기 처음 올 땐 너무 답답했죠.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사람이 결국 익숙해지는 동물이래요. 좋은 것도 불편한 것도 다.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익숙해지는 거죠.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우리의 손등 위로 떨어졌고 그 따뜻함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식당에서 밥 냄새가 퍼집니다. 누군가는 된장찌개를, 누군가는 김치볶음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식판에 반찬을 나눠주며 자연스럽게 웃음이 오갑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 건물의 차가운 벽면 사이를 천천히 채워나가는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면 저는 늘 창가에 앉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복도 너머로 조용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들이 이젠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누군가가 함께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천국도 감옥도 아니에요.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조금은 편히 숨 쉴 수 있는 곳이에요. 불편함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공간. 돈이 더 들기도 하고 규칙도 많지만 그 안에서 얻는 건 안정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던 복지주택은 그저 싼 집이라 생각했지만 안에서 살아보니 사람이 모여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서늘하게 흘러왔고 저는 커튼을 살짝 열고 노을이 물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아.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외로운 하루.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낮은 음악이 흐르고 창문 너머로 바람이 살짝 들어왔어요. 그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지금 제 마음 같은 온도였습니다. 삶이란 게 그렇죠. 모든 게 완벽할 순 없지만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따뜻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잘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어느새 이 집에서 지낸 지도 꽤 많은 날들이 쌓였어요.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만으로도 누군가가 저마다의 아침을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소리가 이제는 불안함이 아니라 안도감으로 다가와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오전 10시쯤입니다. 햇살이 가장 따스하게 방 안을 채우는 때죠. 그때면 저는 바느질 상자를 열고 오래된 옷이나 천 조각들을 꺼내 손보기 시작합니다. 딸이 가져다준 손주의 옷에 떼어진 단추를 달아주기도 하고 오래된 치마에 헐거워진 허리줄을 조이기도 합니다. 바늘이 천을 지나가는 살짝 거친 느낌, 실이 꿰어져 당겨지는 팽팽한 느낌. 그 모든 게 마치 제 마음의 주름을 하나하나 펴주는 것만 같아요. 어제는 순자 씨가 작은 파우치를 들고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 이거 지퍼가 안 잠여서 고쳐주실 수 있어요. 파우치를 받아들고 살펴보니 지퍼의 이빨 하나가 살짝 휘어져 있었어요. 작은 펜치로 조심스럽게 바로잡고 기름을 살짝 발라주니 새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순자 씨는 파우치를 받아들고 너무나 기뻐하시더군요. 아, 정말 고마워요. 여기 이 안에 중요한 약들을 넣고 다니는데 자꾸 열려서 걱정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큰 기쁨이었어요. 예전에는 바느질이 생계를 위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작은 재주로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잇는 실타래가 된 거예요. 식당 생활도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메뉴가 반복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매일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여전히 소중합니다. 어느 날은 옆자리에 앉은 철수 씨가 갑자기 저에게 작은 토마토 한 접시를 건넸어요. 텃밭에서 딴 건데 너무 많이 익어서 혼자 먹기 힘들더라고. 나눠 먹어요. 빨갛고 통통한 토마토를 받아들며 그냥 스쳐 지나갈 뻔한 관계가 조금은 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불편한 규칙들은 있습니다. 가끔 손주가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 자고 싶다고 조르면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런 날이면 미리 관리실에 말하고 가능한 시간을 확인한 다음 손주와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낮에 신나게 놀고 저녁은 엄마랑 집에 가서 자자.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죠. 건강에 대한 생각도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아프면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미리미리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복지관에서 주는 정기 건강 강요에 꾸준히 참여하고 아침마다 복도 끝까지 가벼운 산책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건강이 제가 이곳에서 편히 지낼 수 있는 가장 큰 자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딸이 찾아와서 오랜만에 단둘이 외식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에서 해먹지, 애 돈을 써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망설임 없이 좋다고 했어요. 작은 횟집에서 신선한 회를 먹으며 딸의 직장 이야기, 손주의 학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죠. 그러고 보니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전보다 덜 춥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에서 한 발짝 나아간 것 같습니다. 덜 춥다는 것은 기본이고 그 위에 작은 웃음과 나눔, 서로에 대한 배려를 조금씩 쌓아가면서 진짜 따뜻함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저녁 식당을 나서며 순자 씨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텃밭에 같이 가요. 제가 키운 상추가 먹을 만해졌다니까요. 그래요. 좋아요. 저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선선하게 들어오고
멀리 다른 동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불빛들이 모두 나와 같은 외로움을 간직한 것만 같아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각자의 불빛 아래에는 각자의 이야기, 작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들이 오고 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결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월세와 관리비 외에 생각지 못한 지출이 생기고 몸이 아플 때는 여전히 혼자 병원 문을 밀어야 하며 가끔은 규칙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제게 안정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었어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편히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모든 불편함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 위에서 조금씩 피어나는 인간관계와 소소한 나눔은 뜻밖의 행복이었고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인생의 마지막 답이 아니라 인생의 한 장을 더 편안하게 쓰기 위한 도구에 가깝다고요.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저희의 몫이에요. 닫혀있는 문만 바라보지 말고 조금만 걸어가면 있는 텃밭도 보고 옆집에 사는 분의 안부도 묻고 내가 가진 작은 재주로 누군가에게 미소를 줄 수도 있다는 거려. 벌써 밤이 깊었네요.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 한 곡이 흘러나옵니다. 저는 불을 살짝 어둡게 하고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 그 대신 동네의 수많은 창문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어요. 오늘도 하루가 지났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외롭지 않았고 따뜻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내일 아침 순자 씨와 텃밭에 가서 싱싱한 상추도 보고 햇살도 받으며 또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아마 그 상추로 둘이 나눠 먹는 된장국은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보다도 더 깊은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아낸 복지주택에서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수가, 나도 복지주택 알아보고 있는데 너는 살아보니까 어때? 정말 좋아. 순간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첫날의 낯설음, 규칙에 대한 당황, 가족이 떠나고 남은 적막,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작은 우정과 따뜻함까지.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글쎄, 완전히 좋다, 나쁘다 말로 할 수 없는 곳이야. 저는 진지하게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는 정말 구원이야. 예전에 월세 30만 원 내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숨통이 트이지.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좀 더 솔직해졌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꼭 알고 들어가는 게 좋아. 월세가 싸다는 건 맞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 첫째,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월세 1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마음이 노딘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 숫자 뒤에는 생활비라는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가 나옵니다. 식사는 식당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한 달 정액으로 계산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값, 휴대폰 요금, TV 수신료까지 모든 걸 합치면 한 달 고정 지출은 생각보다 큽니다. 입주 전 내 수입에서 월세가 아닌 한 달 총 생활비를 뺀 액수를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해요. 둘째, 이곳은 돌봄의 집이 아니라 자립의 집이에요. 가장 크게 느낀 점입니다. 건물 안에 건강관리실이 있고 복지사님이 상주하신다고 해서 아프거나 불편할 때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열이 나도 스스로 병원에 가야 하고 몸이 불편해져도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해요. 이곳은 건강할 때,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때 가장 잘 맞는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을 대비한 플랜을 마음속에 언제나 준비해 두는 게 현명하죠. 셋째, 자유와 규칙의 저울질, 내 집이지만 완전한 나만의 공간은 아니에요.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 조리를 삼가고 밤에는 소음을 줄여야 하며 가족이 잠시 머무르는 것조차 허가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하는 분께는 문제없지만 대가족이 모여 북적이는 삶을 꿈꾼다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공동생활의 배려가 때론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넷째, 이치는 생각보다 중요해요. 복지주택은 주로 도시 외곽에 많아요.
버스 정류장까지 15분, 마트까지 10분이라는 거리는 지도상으로는 가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15분이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야 하는 거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은 괜찮아도 5년 후, 10년 후에 내 다리 힘으로도 그 거리가 괜찮을지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견학 갈 때는 꼭 직접 걸어보세요. 지도로 보는 것과 발로 느끼는 것은 천지 차이니까요. 친구가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후회하니? 하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아. 이곳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줬어. 가장 큰 건 안심이야. 더 이상 내일의 집 걱정으로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되잖아. 그 대가로 조금의 불편함과 많은 배려를 배웠고. 하지만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만약 들어오게 된다면 행복해지기 위한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해.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 이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작은 관계를 맺고 규칙 안에서 자신만의 편안함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야. 며칠 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견학을 다녀온 모양이었죠. 정수가 말해준 대로 현장을 가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 내가 생각했던 복지의 이미지와는 좀 달랐어. 더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할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안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오늘도 복지주택의 하루는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아침 식사 후 순자 씨와 나눈 커피 한 잔, 오후에 복지관에서 열린 건강체조 시간, 저녁 식사 때 이웃과 나눈 신선한 오이 한 조각까지. 이 모든 소소한 순간들이 단순히 싼 월세를 넘어서 이곳을 내 집으로 만드는 무언가들이에요. 결론을 내리자면 고령자 복지주택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에요. 경제적 안정을 주되 그 대가로 일부 자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하되 그 안의 따뜻함은 스스로 그리고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또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숫자와 시설만 보지 않고 그 안에서 펼쳐질 나의 일상을 정직하게 그려보는 것이겠죠. 햇살이 제 책상 위 바느질감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바늘에 실을 꿰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는 이곳이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가장 현명한 페이지가 되고 있다고요. 이것이 제가 경험한 복지주택에 대한 진심 어린 이야기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덧 복지주택에서 맞는 두 번째 봄입니다. 창밖의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텃밭에는 순자 씨와 함께 심은 상추가 파릇파릇하게 자라났어요. 오늘 아침 식당에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이번 달부터 작은 도서 코너가 생깁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책 기증도 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방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박스 하나를 창고에서 꺼냈죠. 안에는 예전에 읽던 책들과 손주들이 쓰다 남긴 그림책들이 가득했어요. 먼지를 툭툭 털며 한 권 한 권 넘겨보니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정숙 씨, 뭐 하세요? 도서 코너에 기증할 책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순자 씨도 함께 앉아 책들을 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책 좋아했는데 요즘은 눈이 안 좋아서. 그럼 제가 가끔 읽어드릴게요. 같이 들으면 더 좋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작은 변화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도서 코너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한켠에 작은 책장이 놓이고 테이블과 의자 두어 개가 마련되었죠. 처음에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모두가 조심스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하신 한 어르신이 다가가 책 한 권을 집어들더니 창가에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서 다른 분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주들이 남긴 그림책을 책장 가득히 꽂았습니다. 밝은 색상의 그림책들이 곳곳에 놓이니 어두운 복도에 작은 빛깔들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 젊은 복지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숙 어르신, 덕분에 아이들이 찾아올 만한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라니? 저는 궁금해했죠. 복지사가 설명했습니다. 주말에 지역 봉사단체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온대요. 노인과 아이들이 함께 그림책 읽고 간단한 공작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이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진다면 그건 얼마나 생기 넘치는 일일까요? 첫 번째 만남이 열린 토요일, 저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복도에 나갔습니다. 책장 앞에 5명 남짓의 아이들과 2명의 대학생 봉사자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밝은 그림책을 보자 금세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한 꼬마가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이 책 읽어주세요. 저는 그 아이 옆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용감한 꼬마 전구라는 이야기였죠. 책을 읽어주는 동안 아이는 제 옷자락을 살짝 잡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손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나오셨습니다. 순자 씨는 아이들과 함께 색종이로 접기를 했고, 철수 씨는 자신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복도에는 오랜만에 생기로운 웃음과 대화가 가득 찼어요. 아이들이 돌아간 후 순자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방이 덜 썰렁한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아이들이 웃음소리를 남겨간 것 같아 그날 저녁 식사 후 복도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서 코너 옆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는 어르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누군가는 신문을 읽고 누군가는 잡지를 넘기고 있었죠. 조용했지만 그 전의 정막과는 다른 학습과 여유가 있는 고요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도서 코너를 시작으로 어르신들 사이에서 작은 모임들이 생겨났어요. 시 낭송 모임을 시작하신 분도 계셨고 생활 요리 팁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복지사들이 지원은 해주지만 주체는 어르신들이었죠. 저도 용기를 내어 손뜨개 교실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2분만 오셨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더니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작은 공방이 열립니다. 서로가 배우고 가르치며 완성된 목도리나 소품을 손주들에게 선물하는 분들도 생겼어요.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지주택이 단지 살아가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갈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주고 있다는 것을요. 물론 여전히 규칙은 있고 불편함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틀 안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연결되고 서로에게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아침 저는 순자 씨와 함께 텃밭에 갔습니다. 우리가 심은 고추에 첫 열매가 맺혔어요.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를 바라보며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내년에는 토마토도 심어볼까? 그러자. 그런데 내가 물을 매일 줘야 해. 내가 요즘 다리가 좀. 알았어. 내가 할게. 우리는 서로를 보고 웃었습니다. 이 작은 텃밭이, 이 작은 도서 코너가, 이 작은 손뜨개 모임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었습니다. 복지주택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일이 생기고 새로운 관계가 피어나며 새로운 어려움도 찾아오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더 이상 낯선 공간이 아니라 제가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내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복도에 저녁 불이 켜집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었지만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만남과 작은 기적이 시작될 거라는 믿음이 들어요. 이곳은 완벽한 곳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문을 닫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앉아 제가 걸어온 이 길을 되돌아보며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실지도 모를 누군가에게 몇 마디 진심을 담아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 복지주택을 찾았을 때 저는 안전한 곳만 찾고 있었습니다. 비가 새지 않는 지붕,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창문, 따뜻한 난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살아보니 그런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배웠어요. 사람의 마음은 벽으로 덮을 수 없다는 것, 규칙으로 채운 조용함보다 서로의 인사로 채운 정적이 더 따뜻하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그 안에 사람의 이야기가 담기지 않으면 빛을 잃는다는 것을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누구이시든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한 가지만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그곳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입니다. 복지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다른 어떤 형태의 거처든 그 선택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의 열쇠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무대에 올라서는 것일 뿐이에요. 그 무대 위에서 어떤 연기를 펼칠지는 오롯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월세가 싸다고 해서 모든 게 무료가 아니듯이 시설이 좋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싼 집이 아니라 그 집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떤 분에게는 현실적인 정보가 또 다른 분에게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이제 저는 제 방 창가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지만 순자 씨와 나눈 차 한 잔, 텃밭에 싱싱한 채소, 도서 코너에서 만난 아이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부족하지 않은 하루였죠.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새로운 시작을 앞두게 됩니다. 그 시작이 두렵고 막막할 때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작은 등불이 되어 당신의 길을 조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선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조용하지만 든든한 내일이 찾아오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